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이크 로그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2월에 있었던 바이크 관련 소식을 종합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어떤 소식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지난달 태국 전지훈련에서 사망 소식을 알린 LX 사이클 팀의 엄세범 선수의 소식입니다. 지난 2월 12일 수원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에서 추모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난달 사건에서 네. SUV 차량이 가해 차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계속 그 범행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건에는 좀 진전이 좀 있나요? 일단은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고요. 현재 유가족 측에서 태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사건 해결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아직 해결이 안 났고 네. 계속 진행 중이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먼저 장례식을 먼저 치른 거네요. 해결이 안 됐지만. 네, 예. 일단은 추모식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 해결이 좋은 방향으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예. 다시 한번 엄세범 선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네,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뉴스는 알톤 스포츠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알톤 스포츠 측에서 최근 초고강도 긴축 경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 이유는 그동안 적자가 계속 누적되게 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알톤 스포츠 쪽에서 그 양주에 있는 물류센터 부지를 그 모 회사인 이녹스에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강화가 목표겠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했다는 것은 적자가 계속됨으로 해서 자기 자본 감식이 되니까 그 자기 자본 감식을 막기 위해서 양주에 있는 물류센터까지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도 그 재무 건전성 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알톤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삼천리 자전거에서도 이제 강남에 위치한 전시장도 지금 매각을 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얼마 전에 그 전시장 네. 부분을 한번 가봤었는데 그 전시장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지금 삼천리도 역시 지금 뭐 긴축 경영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네네. 예. 현재 자전거 시장이 뭐 미세먼지 때문일 수도 있고 자전거 인구의 감소일 수도 있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게만 돌아가는 게 좀 안타깝네요. 지금 자전거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자전거 시장이 불황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인이 지금 여러 가지로 네. 좀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계속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타는 문제도 또 있고 또 어느 분들은 또 공공자전거, 공유자전거, 대표적으로 따릉이가 있겠죠. 그런 네. 자전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쯤 되면 좀 자전거 시장이 좀 다시 화랑이 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언젠간 또 좋아지겠죠. 예, 예. 네. 다음 뉴스 또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소식은요. 경기도 하남시에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하남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하남시는 이를 위해 자전거 선진 도시인 독일의 민스터시를 롤모델로 삼아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하남 조성을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라고 전했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는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그리고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휴게소 설치 등 여러 가지의 지정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지자체들에서 이런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추진 사업들을 많이 네. 하고 있는데 약간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뭐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미세먼지를 많이 내놓죠. 네,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가 있냐면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라고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자전거를 안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이게 참 서로가 상충되는 문제인데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약간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죠. 저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내 건강에 예. 문제가 된다 해서 되게 타질 않는데.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예, 예. 물론 이제 미세먼지가
많지 않은 날에는 뭐 다들 자전거를 탈 수 네네. 있겠죠. 그렇지만 요새는 뭐 특히 봄에는 뭐 하루가 멀다고 막 미세먼지가 몰려오니까 그러게요. 정말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마스크를 착용해서라도 네. 자전거를 좀 탈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으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전거가 정말 좋은 운동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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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소식은 또 어떤 거죠? 다음 뉴스는 법률에 관한 뉴스인데요. 최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에서 나온 내용인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났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자전거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20%가 나온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이유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걷는 이유입니다. 보호장구랑 헬멧이겠죠? 그쵸. 헬멧이 이제 기본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데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제 사고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20%의 과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네. 그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그 과실 그러면- 비율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 과실이,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또 과실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가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으면은 보행자로 네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맞아요. 과실 네. 비율이 안 나오겠죠. 보통 횡단보도에서는 이제 따로 자전거로 건널 수 있는 표시가 없다고 하면은 끌고 가는 게 이제 원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거의 내리지 않고 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이클을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이제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건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이제 차라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네, 경우가 이제 많죠. 공용 자전거를 빌려서 타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또 특히 공공자전거, 공용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또 헬멧 착용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럴 아예 안 때는 하죠. 과실 비율이 2배가 된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 헬멧을 안 쓰고 거기다가 끌지 않고 타고 갔다고 하면은 네. 뭐 과실 비율이 20%나 된다는 건 어떤 네. 의미에서는 뭐 적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자전거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도 있는 측면이 좀 있긴 한데 뭐 꼭 이런 법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좀 착용을 하고 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헬멧은 정말 기본적인 보호 장구입니다. 예. 꼭 헬멧을 꼭 착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예, 다음 뉴스는 또 어떤 거죠? 네, 다음 뉴스는 이제 타이페이 쇼 이야기인데요. 원래 3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타이페이 쇼가 5월 14일로 연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인가요? 이제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심해지면서 여행 횟수 및 물류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있어서 결국 날짜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그 주최 측에서는 3월 예정인 거를 강행하겠다고 네, 그랬습니다. 전에는 네. 밝혔었는데 고심 끝에 다시 뭐 지금 번복을 한 상황인데 네. 5월 14일부터 16일까지로 지금 연기를 했네요. 3월에 원래 그냥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어떤 결정을 했었냐면은 중국 쪽 그 전시 참가팀하고 그다음에 관람객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원래 네. 3월 달로 이제 지속하기로 강행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이제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여행에 관한 어려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류에 있어서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그 물류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결국에 대만 그 무역개발협의회 주최 측이 5월 14일부터 16일까지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예. 또 5월 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뭐 이번 주가 고비다, 뭐 다음 주가 고비다 얘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네. 이 바이러스 확산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네. 좀 바라봅니다. 예. 네, 다음 뉴스는요. 신제품 소식인데요.
이제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전기 자전거를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무게가 무려 17kg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얼마죠? 근데 가격 또한 놀라운데요. 예. 가격이 1,900만 원입니다. 아, 네. 어마어마한 가격이네요. 네, 1,900만 원이면 거의 준준형 그냥 승용차 정도 가격인데 물론 뭐 이런 가격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의미가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가격이 좀 세긴 세네요. 네, 1,900만 원이면 예. 많이 비싸죠. 자꾸 저도 이제 그 새로 론칭을 한다고 해서 좀 약간 관심 있게 네. 좀 들여다봤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기존 제품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네, 네. 이제 무게가 기존 한 22kg, 23kg에서 네. 한 5, 6kg 가량 뭐 굉장히 많이 감량을 한 거죠. 17kg면 예. 엄청 가벼운 거죠. 그런데 그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얻는 게 있는 대신에 잃는 게 좀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보니까 일단 토크가 원래 스페셜라이즈드 브로제 모터가 90N이었는데 네네. 35N으로 거의 절반보다 더 줄었네요. 반에 가까울 정도로 토크가 줄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이제 네. 320Wh인가요? 그렇게 네, 네. 줄었더라고요. 이제 스페셜라이즈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한 500을 썼었는데 한 700짜리 네, 그랬었죠. 와트 아워로 좀 용량이 좀 커져서 네.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인기를 얻었죠. 네네. 배터리 좀 크고 그 다음에 쉽게 또 교체도 가능하고. 시마노에 비해서 한 20 정도 토크가 더 강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페셜라이즈드라는 어떤 브랜드 네임도 한몫했고 가격 정책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스페셜라이즈드가 뭐 한 1, 2년 동안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솔직히 저도 궁금은 해요. 어느 네네.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까 산에서 토크가 네. 줄어든 대신 무게를 가볍게 해서 아무래도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에서의 어떤 퍼포먼스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경험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예, 한번 솔직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직접 저희가 시승을 해보는 것도 예, 한번 좋죠. 기회가 되면 네. 한번 저희가 한번 시승을 해서 그 느낌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의 뉴스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